요즘 적폐청산 이런 말로 시끄럽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은 제가 보기에는 방향도 방법도 틀렸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정치 보복만 반복되고 악순환되고 결국은 끊임없는 정쟁에 많이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박근혜 탄핵에 책임이 없거나 있다고 할지라도 비난받을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제일 그 헌법 위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헌법 유린에 제일 큰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당시 새누리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죠. 무슨 그 유승민, 김무성 뭐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중심에 섰다기보다는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바대로 다 행동을 해준 거죠. 문재인 지금 대통령은 당연히 원하는 바대로.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탄핵에 나서지 않았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탄핵을 문재인 대통령에 다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에 거의 책임이 없고 이때라도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난받을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세력 때문에 무슨 대통령이 됐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뭐 촛불 세력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무슨 노조도 그렇고 무슨 그 호남 분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뭐 무슨 누구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으로 나왔으면 거기 찍었지 문재인이었기 때문에 찍은 것도 아니에요. 문재인이었기 때문에 찍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정통성에 있어도 그렇고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눈치를 보아야 할 속된 말로 봐줘야 할 세력도 없어요. 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제대로 된 대통령 노릇을 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요. 근데 대통령의 그 책임이 뭡니까? 부국강병입니다. 부국강병. 여러 가지 말로, 뭐, 그럴단 말로 꾸며서, 뭐, 엄숙한 얘기도 하고, 뭐, 하지만은, 결국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강병은 제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의 강병이 2017년 지금 10월 16일인가요? 16일 오늘의 우리나라의 강병은 핵 보유밖에 없어요. 핵 보유밖에. 다른 건 다 뭐 별로 지엽적인 것이죠. 핵을 보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천신만고를 넘어서서 대통령은 어떻게든 핵을 보유하도록 노력하고 여세를 몰아 통일 대통령이 돼야 된다. 5년 안에 대통령이 5년 안에 통일까지 이루고 또 핵을 보유해서 주변 사강 특히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예? 자주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부국이잖아요. 부국. 부국은 뭡니까? 제가 뭐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결국은 자유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는 어떤 거냐? 자기가 가치, 가격, 원가. 자기가 돈 벌려고, 이익 내려고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 5,100만 명 모두가 정말 죽을 둥 살 둥 밤잠을 줄이고 땀 흘리면서 가진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자기 부자 되면서 동시에 남도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시장 경제다. 그러니까 부국의 핵심은 시장 경제 활성화였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부국, 자기의 의무인 부국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 여기서 대통령 입장에서 적폐가 무엇인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병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그 다음에 시장 경제 활성화를 막는 모든 행위가 바로 적폐인 것입니다. 그 적폐를 청산해야지 엉뚱한 걸 적폐로 지목하고 그 청산을 위해서 나서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강병에 있어서는 북한 핵을 만드는데 돕거나 또 북한 핵을 개발을 막는 걸 방해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핵을 우리는 아니라도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을 밖으로 방출해 버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것을 막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적폐입니다. 가령 DJ가 4억 5천만 달러를 뭐 북한에 줬느니 어쩌느니 하는 것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노태우가 우리나라에 무슨 전술핵, 우리나라에 있던 전술핵 뭐 300기인지 1000기인지 모르지만 전술핵을 가지고 있던 것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목으로 내보내버린 것. 이런 것 행위들이 적폐라는 거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그런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유시장을 위축하는 것도 역시 적폐죠. 가령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이 자유시장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것들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이익공유 뭡니까? 무슨 동반성장, 네? 골목상권 보호 이런 것들 다 자유시장을 위축시키는 행위죠. 대기업 강성노조는 물론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적폐들을 문재인 대통령은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찌찌한 것들이 있잖아요. 적폐가 아니거나, 적폐도 아니거나, 적폐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막 정부가 나서서 청산할 만큼 그렇게 큰 적폐도 아닌 아주 그야말로 찌질한 것들. 제가 보기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하고 있는 그 적폐 청산의 대부분이 찌질한 것들이라고 봅니다. 무슨 뭐 세월호 보고를 늦췄다느니 국정원 댓글이 어떻다느니 무슨 청와대 캐비넷 뒤지고 뭐 그래서 거기 뭐 서류가 나왔다느니 말았다느니 아휴 참 좀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아하 저것은 힘잡은 김에 반대파를 아주 척결하려는 아주 씨를 말리는 막 이런 행위구나 로 보이고 정치 보복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적폐라고 규정한 것을 정치보복도 적폐잖아요. 적폐로 청산하겠다. 정치보복이 반복돼서 정쟁은 끝이 없을 것이고 나라의 부강병은 멀어지기만 할 겁니다. 문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정신 차리시고 부국강병의 눈으로 적폐청산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